경호의 개념을 보면은 실정 법에서 정하고자 하는 형식적 의미의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실질적 의미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학습을 해야 될 게 경호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형식적 의미의 경우라는 부분들은 법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우라는 것은 과연 피경호자 위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론적인 부분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호 개념, 그리고 경호 분류, 그리고 이 경비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제는 법원을 볼 거예요.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법원 하면은 이거 말고 이렇게 이제 이 법원이 있어요. 이 법원, 우리가 대법원 할 때 이제 원자는 이 원자예요. 대법원 할 때 원자는 이 집원자로 가는 건데, 여기 이 원자는 원천 할 때 원자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이 법원이라는 건 뭐냐? 법의 존재 형식. 그러니까 이 법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거는 재판하는 곳, 이런 것이 이제 라면요. 대법원 할 때 법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법에는 성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불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불문법은 보충적인 법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문법에는 판례법, 관습법, 조리 이런 게 있죠. 성문법이라는 거는 이루어져 있다.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문서로. 그러면 이게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뭐 대통령령, 뭐 조례, 규칙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불문법은 이루어져 있지 않죠. 문서로 이루어져 있지 않는 법, 이런 거를 불문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문서로 있지 않지만 계속 그런 관행이 있다면 법으로 인정하자. 누구나 그러하리라고 생각하는 일반 원칙을 조리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성문법으로 모든 걸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문법으로 보충하고 있죠.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성문법을 원칙으로 하고 불문법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경호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이다. 성문법을 원칙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불문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일단 우리는 이 출제는요, 이 성문법적인 법원이 출제가 돼요. 하니까 성문법적인 법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문법으로 이제 첫 번째 법원이 헌법이 나와요. 헌법.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볼 수 있죠. 국가가 있고 국민 있잖아요. 이 국가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제 국가와 이제 국민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국가는 이 국가기관을 만들어요. 국가기관. 자, 국가기관들을 우리는 이제 통치조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통치조직. 그럼 통치조직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은 뭘 갖냐면, 기본권이라는 걸 갖습니다. 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 권력과 이 기본권은 반비례 관계예요. 국가 권력이 강하면 기본권, 인권은 더 침해될 수가 있고요. 인권의식이 강해지면 국가 권력은 조금 더 다운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규정하는 법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가장 최고법이면서 기본법이고, 모든 법의 상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이라고 하죠. 법률도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 법률이어서 무효가 됩니다. 국가 권력도 헌법에 위반되면 공권력이 헌법 위반됐다 해서 헌법 소원이라는 제도에 가가지고 위헌을 선언하고 있죠. 따라서 경호법원으로서의 헌법, 따라서 경호도 헌법도 바로 이 경호의 기본적인 준거, 원칙이 된다. 따라서 헌법도 법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헌법은 통치 이제 구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그다음에 법원 등 이런 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은 경호의 법원이 된다. 요 한 문장만 보면 돼요. 헌법도 경호의 법원이다. 다른 건 됐고,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 보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그러니까 이 경호에 있어서 이제 가장 피경호자가 되죠.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 예우에 관한 법의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럼 여기에 따라서 대통령 경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어지죠. 국무총리, 국회, 법원, 헌재에 관한 경호 대상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고 헌법기관으로 헌법에 이렇게 규정을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로 들어가 보면요.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 요건 좀 알아둬야 돼요. 63년. 1963년에 대통령 경호실법, 지금 이제 경호처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 경호실법이 이렇게 제정이 됐어요. 국가 최고 기관인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 원수, 외국의 대통령, 행정수반 등에 대한 경호 조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 법원이라고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래서 이게 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매 시험 출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히 이제 공부를 해가야 돼요. 따로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대통령 경호처가 있는데, 그러면 경호처에서는 또 누구를 담당하느냐? 대통령과 그 가족, 그러니까 이 가족이기 때문에요. 이 대통령은 이제 어떤 형제자매는 안 들어가지만 아무튼 자녀들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당선인과 그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중요하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싫어하면은 안 되는 거고요. 이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10년까지 전직 대통령은 경호처에 세줘요.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그 다음에 과 배우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모든 가족이라고 쓰면 안 되죠. 이게 자녀들은 포함이 되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아직 임기 만료일 전에 이제 퇴임 한 건 아니죠. 탄핵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5년으로 하게 됩니다. 퇴임 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퇴임일부터 계산해서 10년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인데 퇴임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임기 전에 퇴임했다 할지 또는 사망했다 할지 5년으로 하고, 퇴임 후에 사망했다 그럼 5년간 하는데 그 10년을 넘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가 대신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그 배우자까지 그 대행 기간 동안, 가족이 아니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국가원수나 행정수반 배우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국내 요인, 이럴 경우에 됩니다. 아무튼 경호처에서 경호하는 대상 잘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아무튼 경호구역은 경호처장이 지정하는 거예요. 또 비서실장이 아니고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경호구역은 누가? 경호처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자간 정상회담 회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국가들과 그렇게 이제 다 모이게 되는데, 이럴 때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 안전 대책 기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 안전 대책 기구를 둘 수 있습니다. 경호와 관련된 내용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이제 경호안전통제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호처장은 이렇게 이제 직원을 파견, 국가기관 다른 기관에다 파견 요청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경호처장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때 이게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를 둬가지고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 다시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경찰 관리, 경호 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 관리라는 건 뭐냐면 수사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경호경무는 무기를 휴대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기 휴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근거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앞으로 다시 볼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대통령 경호실법이 1963년 만들어졌다면 1969년 연도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관해서 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80년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 규정이 이제 도입돼요, 헌법에. 그러면서 81년에 이제 예우를 강화하게 되고, 88년에는요, 유족 경호 경비 기간을 필요한 기간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고, 95년에는 전직 대통령이 동법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잖아요. 위반 행위를 했을 때, 특히 이제 이거는 95년으로 갔을 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돼요. 그리고 2010년에는 운전기사 지원,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 중 배우자에게 비서관 1명, 그리고 운전기사 1명, 배우자의 품위 유지를 고려해서 사망 시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죠. 이렇게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이제 필요한 기간 경호 경비가 있었는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있어요. 잘 알아야 되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필요한 기간의 경우,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지원, 본인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그 다음에 그 밖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예우,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연금, 그 다음에 유족 예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 그다음에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등 지원, 그 다음에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담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그러면 이 탄핵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거는 해요. 딱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만은 해줘요. 그러니까 앞에서 왔던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 이것만 해요. 나머지 어떤 치료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지원 이런 건 없죠.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만약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 형이 확정이 돼버린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죠. 전두환 전 대통령 금고 이상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를 했다. 그러면 국적을 상실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이제 이럴 때는 바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탕금 도상, 탄핵된 경우, 금고 이상 확정된 경우, 도피한 경우, 그 다음에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 경우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만큼의 경호 경비는 계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